오늘은 조선시대 이야기인데요. 왕이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궁금해하는 아주 현실적인 주제, 바로 이혼과 재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옛날에는 이혼이 없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선에도 이혼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아는 이혼과는 모양이 완전히 달랐고 특히 여성에게는 훨씬 불리한 규칙이 많았죠. 먼저 조선시대 이혼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에서 이혼을 가리키는 표현을 보면 이이나 이혼 같은 말도 쓰였지만 기처, 출처처럼 아내를 버리거나 내쫓는다는 뜻의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인 해소가 서로 합의라기보다 대체로 남편 중심으로 결정되는 구조였다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이혼이 됐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있는데요. 조선은 유교적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 사회였고 혼인은 개인 감정보다 가문과 예법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혼인 해소에는 국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규제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즉, 남편 마음대로의 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대로 다 되는 것만도 아닌 복잡한 구조였던 겁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 이혼의 핵심 규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사유로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칠거지약, 말 그대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허물입니다. 이 7가지는 대략 이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죠. 첫째,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 둘째,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셋째, 음행 또는 부정. 넷째, 질투. 다섯째, 좋지 않은 병. 여섯째, 말이 많음. 일곱째, 도둑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혼 사유라고 싶은 것들이 섞여 있고 특히 며느리가 남편보다 시가 전체에 복무해야 한다는 유교적 시각이 제도에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아내는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칠거지약만 보면 여성에게 너무 가혹해 보이는데 조선에는 동시에 이걸 막아주는 안전장치 같은 규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삼불거, 3가지 경우에는 내쫓지 못한다는 예외 규정입니다. 삼불거의 대표적인 취지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난할 때 함께 고생하며 살림을 일군 조강지처라면 함부로 내쫓지 못하게 한다든지 시부모의 큰 상을 함께 치렀다든지 혹은 친정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처럼 아내를 내쫓으면 삶이 바로 무너질 상황을 고려하는 식입니다. 즉, 조선도 아내를 무조건 버려도 된다는 세계는 아니었고 예외 조항을 통해 어느 정도 제동을 걸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한마디를 해야 합니다. 제도에 예외가 있다고 해서 그 예외가 항상 약자를 지켜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혼을 결정하고 절차를 밟는 힘은 대체로 남편과 시가 쪽이 더 강했고 여성은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규정 아래에서도 누가 어떤 가문에 시집 갔는지, 친정이 힘이 있는지, 아이가 있는지, 그리고 시가의 분위기가 어떤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딱 공감하실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은 결국 밥줄과 집이야라는 현실 말이죠. 조선시대에는 더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약하면 이혼은 단순히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이혼은 감정 문제라기보다 가문 경제 체면 후손 문제까지 얽힌 큰 사건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아내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을까? 원칙적으로 조선의 혼인 해소는 남편이 주도하는 구조가 강했고 관련 용어 자체가 내쫓는다는 뉘앙스를 많이 담고 있다는 점이 이런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만 실제 생활에서는 부부 관계가 극단적으로 깨졌을 때 관청에 호소하거나 분쟁을 통해 관계가 정리되는 사례들도 이야기됩니다. 결국 핵심은 조선에서 이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가졌는지가 지금과 달랐다는 점입니다. 이제 재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충격 파트일 수 있어요.
조선에서 남성이 재혼하는 것은 비교적 가능했지만 여성, 특히 과부의 재혼은 시간이 갈수록 강하게 제약되는 분위기가 자리 잡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과부제 가금지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인데요. 이것은 재혼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방식이라기보다 특정 계층에서 재가한 여성과 그 자손에게 불이익이 가는 식의 간접적인 금지 효과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됩니다. 이게 왜 생겼을까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연려와 정절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특히 양반층에서 과부가 재가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윤리 규범처럼 굳어지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도 다시 삶을 꾸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과 가문의 체면, 그리고 사회가 강요하는 분위기까지 포함된 문제였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의지할 자식도 없고 부양해줄 친척도 없으면 현실적으로 재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죠. 즉, 조선 사회가 항상 한 목소리로만 움직인 건 아니고 예법과 사람 사는 사정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재혼하면 안 된다는 규칙 하나로 묶어버리는 게 과연 옳았을까? 조선은 공동체와 가문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 질서가 유지되는 힘이 있었기에 오랫동안 사회가 굴러간 면도 있지만 동시에 그 질서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가혹한 족쇄가 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혼과 재혼은 결국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랑보다 생존이 먼저였고 생존보다 체면이 먼저인 순간도 있었고 체면보다 가문의 규칙이 먼저인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쫓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참고 누군가는 내쫓기고도 다시 살아야 했고 누군가는 재혼을 꿈꾸지만 사회의 눈 때문에 포기했겠죠. 오늘 영상에서 딱 기억해야 할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조선에도 이혼은 있었지만 표현부터가 내쫓는다는 구조가 강했고 남편 중심의 면이 컸습니다. 둘째,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칠거지약이 있었지만 동시에 내쫓지 못하게 막는 삼불거 같은 예외도 존재했습니다. 셋째, 재혼은 특히 여성에게 훨씬 가혹했고 과부 재가가 제약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 규범 아래 묶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대에서는 이혼은 집안 망신이라는 말이 정말 흔했죠. 그 분위기 속에서 주변에 말 못하고 참고 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시대의 규칙은 질서였을까요? 아니면 족쇄였을까요?